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시간 아침 7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장 마감 보신 분들,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겁니다. 정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결국 35만 원을 뚫었습니다. 종가는 35만 3천 원 부근에서 끝났고요. 장중에 잠깐 찝고 내려온 게 아니라 정규장 기준으로는 35만 원 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강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애프터마켓에서는 34만 9천 원 부근까지 살짝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규장에서는 35만 원 위를 받아줬는데 시간 외에서는 다시 35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 시작 전에 우리가 봐야 할 질문은 딱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35만 원을 회복해서 그 가격대를 새 기준선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35만 원이 오늘은 저항선으로 바뀌느냐, 이 차이가 오늘 장의 방향을 가를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먼저 살짝만 공지하고 갈게요. 지금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 링크에 삼성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해둔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신청만 하시면 100% 무료로 바로 보실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리딩방도 아니고 종목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같은 장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만든 대응 기준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 링크에서 신청해 두시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제일 조심해야 하는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가 튄다고 해서 바로 따라가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정규장에서 이미 35만 원을 뚫었고요. 그 위에서 마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 34만 9천 원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정규장에서는 강했지만 장 끝나고 나서는 일부 차익 실현 심리도 같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장 시작 직후에는 두 힘이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에서는 어제 35만 원 뚫었으니까 오늘도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급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시간 외에서 이미 35만 원 아래로 밀렸네? 오늘 초반에 더 밀리면 일단 일부 덜자, 이런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10분, 첫 20분은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정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은 시작하자마자 마치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35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회복한 뒤 그 위에서 버티는지, 아니면 35만 원 부분에서 계속 막히는지, 그걸 보는 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시작하면 어디 언저리를 봐야 하느냐, 정확히 몇 원에 사라, 이렇게 찍는 건 위험합니다. 이런 장에서는 딱 한 가격보다 가격대와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 시작하자마자 35만 원 위를 바로 회복하고 그 위에서 거래량이 안정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고 코스피도 같이 버텨주면요, 그때는 시장이 어제 정규장에서 만든 35만 원 돌파를 다시 인정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진입자는 35만 원 위를 무작정 추격하는 게 아니라 35만 원 부근에서 한번 흔들릴 때 그 자리를 다시 받아주는지 보는 게 좋습니다. 장 초반에 35만 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35만 원 부근으로 내려오는데 그 아래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거래량은 줄고 다시 위로 돌리는 힘이 나온다. 이런 흐름이면 분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35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34만 원대 후반에서 계속 밀리거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로 빠지고 외국인 수급과 코스피까지 같이 약해지면 그건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싸졌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이 다시 붙는지 봐야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리는 34만 원대 후반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외에서 이미 34만 9천 원 부근까지 밀렸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도 그 주변 가격대가 한번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4만 원대 후반까지 내려왔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버티느냐를 봐야 합니다. 좋은 눌림은요, 가격은 잠깐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확 터지지 않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어제 급등 이후 잠깐 숨 고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빠지지 않고 코스피도 같이 버텨주고 반도체 주변 종목들이 같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눌림일 수 있습니다. 34만 원대 후반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신규 진입자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4만 원대 후반까지 밀리는데 거래량이 확 터지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코스피도 같이 흔들리고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까지 같이 죽으면요, 그건 좋은 눌림이 아닙니다. 그건 어제 상승분을 시장이 되돌리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걸 바로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뭘 해야 하냐? 이거잖아요. 먼저 삼성전자를 이미 들고 계신 분들부터 보겠습니다. 평단이 낮고 비중이 너무 크지 않은 분들은 오늘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린다고 바로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정규장에서 35만 원을 뚫었고 35만 3천 원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다는 건 시장이 이 가격대를 한번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 34만 9천 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35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35만 원 부근을 다시 회복하고 그 위에서 외국인 수급이 빠지지 않고 코스피도 같이 버텨주고 반도체 주변주까지 같이 살아있으면 보유자는 그냥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 흐름이면 아직 힘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고 조금 더 끌고 가도 됩니다. 반대로 보유자라도 조심해야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장 초반에 35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 척 하다가 바로 밀리고 34만 원대 후반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거래량은 터지는데 가격이 못 버티고 외국인 수급도 약해지고 코스피도 같이 흔들리면요, 그건 그냥 장중 흔들림이 아니라 위에서 물량이 나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부 던지라는 게 아닙니다. 비중이 큰 분들은 일부를 덜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지키는 것도 투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계좌가 그 흔들림을 버틸 수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너무 크면 조금만 밀려도 판단이 꼬입니다. 그럼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가 35만 원 위로 확 다시 올라가면 손이 나가고 싶을 겁니다. 시간 외에서 밀리더니 다시 회복하네?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미 못 산 사람들의 조급함이 붙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어지는 순간은 남들도 다 사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미 뜨거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35만 원 위를 바로 추격하는 게 아니라 35만 원 부근을 다시 확인하는 흐름을 봐야 합니다. 오늘 장중에 35만 원 근처로 한번 내려왔는데 그 아래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거래량은 줄고 외국인 수급은 빠지지 않고 코스피도 같이 버텨주고 다시 위로 돌리는 힘이 나온다. 이런 흐름이면 그건 건강한 눌림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보려는 분들은 34만 원대 후반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34만 원대 후반까지 눌렸는데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쏟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고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붙으면 그건 나쁘는 하락이 아니라 매물 소화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신규 진입자가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4만 원대 후반까지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확 터지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코스피도 같이 밀리고 반도체 주변주까지 죽으면요, 그건 눌림이 아닙니다. 힘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그때는 싸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관망하던 분들은 더 헷갈릴 겁니다. 삼성전자 놓친 것 같은데 이제라도 사야 하나? 이 마음이 제일 위험합니다. 놓친 것 같다고 바로 들어가면 내가 사는 자리가 남들이 차익 실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망자는 이렇게 보세요. 오늘 35만 원 위로 바로 다시 뛰면 그냥 보내도 됩니다. 급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눌렸을 때 35만 원 부근을 다시 지키는지
혹은 34만 원대 후반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코스피가 같이 버티는지,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같이 움직이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올라가면 내 계좌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으로 번질 때 진짜 순환매 기회가 생깁니다. 자, 오늘 아침 기준을 딱 현실적으로 잡아보면요, 35만 원을 다시 회복하고 그 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코스피가 버티고 반도체 주변주까지 같이 움직이면 보유자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그 흐름이 나온 뒤 눌림에서 분할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35만 원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34만 원대 후반에서 계속 밀리고 거래량이 터지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코스피까지 같이 흔들리면 신규 진입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는 그 흐름에서 비중이 크면 일부 줄이고 비중이 적당하면 조금 더 지켜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아침 행동 기준입니다.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35만 원을 시장이 다시 받아주는지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도 짧게 짚고 가야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35만 원을 뚫은 건 그냥 수급만으로 만든 흐름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기대감이 가장 먼저 불을 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투족에서 다시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기대가 시장에 강하게 붙었습니다. HBM은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성능 GPU가 머리라면 HBM은 그 머리가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옆에서 계속 밀어주는 역할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걸 묶어주는 패키징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력 인프라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붙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 메모리 회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35만 원 돌파도 이 기대가 가격에 먼저 반영된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대감과 확정은 다릅니다. 시장은 지금 기대를 가격에 먼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 고객사가 인정하느냐, 양산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느냐,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느냐, SK하이닉스가 먼저 잡고 있던 HBM 프리미엄을 삼성전자가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걸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35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HBM 기대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오늘 단기 매매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큰 돈은 더 길게 봅니다. 이 가격을 더 사도 되나? 삼성전자가 AI 메모리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나?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나? 이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뿐 아니라 수급과 거래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수급이 약하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잠깐 쉬어도 수급이 살아있고 거래량이 매물을 받아내고 코스피가 같이 버티면 그건 오히려 건강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 흐름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안에서 무게가 너무 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 전체가 건강하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강하고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 쪽이 같이 못 따라오면 그건 대장주 혼자 지수를 끌고 가는 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35만 원을 다시 회복하고 코스피도 버티고 반도체 주변 섹터로 돈이 번지면 상승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건 삼성전자 하나만 오른 장이 아니라 돈이 시장 전체로 퍼지는 장입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데 내 계좌는 왜 안 오르냐?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수는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는데 내 종목까지 돈이 안 번지면 체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열어준 길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5만 원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느냐입니다. 삼성전자만 계속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으면 그 다음 돈은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 저평가 대형주 쪽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 상승은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버티고 주변주가 다 죽으면 그건 시장 전체가 건강한 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가 열어준 길목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5만 원을 회복하고 코스피가 버티고 외국인이 붙고 주변 섹터로 돈이 번진다. 그러면 시장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버티는데 코스피가 흔들리고 외국인이 빠지고 주변 종목이 죽는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면 보유자는 더 들고 갈지 헷갈리고요. 신규 진입자는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고요. 관망하던 분들은 갑자기 내 계좌만 비춰지는 느낌이 듭니다. 기준 없이 움직이면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자료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하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면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더 가냐 못 가냐만 볼 게 아닙니다. 돈의 방향이 계속 살아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35만 원을 뚫은 뒤 시간외에서 다시 35만 원 아래로 살짝 밀린 흐름에서는 기준 없이 따라가는 순간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해둔 건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정리, 각 종목군별 배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매매 전 체크리스트까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자책 자료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금이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전자책 자료들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이 보조지표는 이 종목을 무조건 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조심해야 할 구간인지 보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장은 뉴스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멍하니 보는 사람이 이기는 장도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고 어떤 조건에서 기다리고 어떤 조건에서 줄여야 하는지 기준을 가진 사람이 덜 흔들리는 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잡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정규장에서 35만 원을 뚫었고 35만 3천 원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는 34만 9천 원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이건 겁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장 초반에 35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장 시작부터 바로 추격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35만 원을 다시 회복하면 그 가격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는지, 코스피가 같이 버티는지, 주변 섹터까지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 35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34만 원대 후반에서 계속 밀리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쉬어가고 다시 올라올 때 수급이 붙으면 그건 분할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너지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코스피까지 흔들리면 그때는 신규 진입은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보유자는 35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아니면 계속 막히는지 봐야 합니다. 회복하면 조금 더 끌고 갈 명분이 생기고요. 계속 막히면 일부를 덜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장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바로 사는 날이 아닙니다. 35만 원을 시장이 다시 받아주는지 보는 날입니다. 그 흐름이 살아있으면 보유자는 너무 흔들릴 필요 없고 신규 진입자는 눌림에서 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깨지면 욕심 줄이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